예전에 행로병사의 비밀에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10cm 넓혀 걷기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평소 걷는 것보다 보폭을 넓게 해서 10cm 더 다리를 벌리면서 걸어야 한다. 그러면 다양한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여기 나온 내용 그 자체는 사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걷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사실을 일깨워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송이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보폭을 넓히면 안 되는데요.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 때문입니다. 그냥 무작정 보폭 넓혀 걸으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걷다 보면 발목 혹은 발바닥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평소보다 보폭을 넓게 하니까 거기서 힘이 좀 더 많이 가해진다 이런 수준의 단순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디테일한 원리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걷는 게 제대로 걷는 건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발의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발등이 몸쪽으로 오는 배측 굴곡, 이건 정강이 앞쪽 근육이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발바닥이 아래로 향하는 저축 굴곡, 여기서는 종아리 뒤쪽 근육이 힘을 쓰죠. 크게 이런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하고 강한 힘을 써야 하는 움직임은 단연코 저축 굴곡입니다. 엄청난 무게를 들고 일어서는 스쿼트, 높게 올라가는 점프, 빠른 스피드로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달리기, 이런 움직임들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저축 굴곡이 나타나죠. 반면에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오는 배측 굴곡의 경우는 그렇게 강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육이 약하기도 하지만 뼈와 관절이 생긴 구조 때문에도 그 움직임에 강한 힘을 버티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폭을 넓게 걸으면서 특히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는 상황, 이럴 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발끝이 과도하게 앞으로 향해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발끝이 위로 향한 상태로는 발을 땅에 디디고 난 이후에 발끝이 바닥으로 내려오는데 더 큰 각도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힘을 버텨야 하는데요. 그 힘은 정강이 앞쪽 근육, 배측 굴곡을 만드는 힘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앞쪽 근육, 약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움직일 때 뼈의 구조인데요.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서 디디는 순간 발목 아래쪽의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전방활주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발목 관절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하루에도 수천 번 이상씩 걸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발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좀 헷갈릴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보폭을 넓혀 걸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야 더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는 오히려 발목 관절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걸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까짓 거 는 아니고요. 보폭을 넓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앞서 제가 힌트를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보낼 때보다는 뒤로 보낼 때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을 때 써야 하는 힘보다는 다리를 뒤로 길게 뻗을 때 써야 하는 힘이 더 크고 강하기도 하고요. 힘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걸을 때 보폭을 넓히고 빠르게 걷는 건 아주 좋은데, 넓게 그리고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다리를 뒤로 충분히 크고 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걷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 발가락. 뒤로 넘어간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맞습니다. 뒤꿈치가 땅에서 충분히 들려있는 바로 이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다리가 보다 더 뒤쪽을 향하고 있고 그렇기에 몸을 더 앞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보폭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고요. 굳이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지 않아도 되죠. 다음 두 번째는 상체 각도입니다. 살짝 앞으로 숙여줘야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체가 숙여진 만큼 다리는 뒤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발가락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도 상체 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닙니다. 상체를 숙인 만큼 다리를 앞으로 보내는 건 어려워지는데요. 필연적으로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지 못하게 되어서 발끝이 위로 높게 향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신경 써서 보폭을 넓혀 걸으려고 하면요, 충분히 운동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면서도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다 따라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일단 너무 종종 걸음으로 좁은 보폭으로 걸으셨던 분들이라면 크고 긴 보폭으로 걷는 것부터 연습해보세요. 그렇게 걷는데 발목이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잘 되고 있는지 반드시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잘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제대로 걷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걷기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제를 이미 다룬 영상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보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운동과 몸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